삼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5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2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0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계해월 을미일이 되겠고 일진 을미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원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찌의 간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로는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간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간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실하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민어무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간목 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간목 일간, 을목 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저거 그러면 갈대
때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당연히 있어 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오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월령에 따라서 참작해서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죠.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이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는 어떤 핵심을 갖고 있느냐?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사주는 어떤 사주가 중요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중화된 사주를 좋게 보는데, 그럼 무엇을 중화를 할 것이냐? 바로 왕쇠라고 하는 것과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를 시켜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또는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한난조습을 본다라고 해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말하고, 난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것을 말하고, 조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것을 말하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 한난조습이 완전하게 중화를 이루고, 또 왕쇠라고 하는 것도 목화토금수 중에서 골고루 있으면서 서로 중화되고 견제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명식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깨져 있다, 견제와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하면 좋지 못한 구조가 되죠. 예를 들면 일간이 너무 왕한데 이 왕한 일간을 갖다가 통제할 수 없다라든가, 또는 일간이 너무 약한데 식상이 왕하든가, 일간이 약한데 관성이 왕하든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중요시하는데, 왕세와 한열의
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해월이 되겠죠. 해월. 자, 해월. 일단은 월을 볼 때는 절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먼저 볼 수 있죠. 입동과 뭐가 있습니까? 소설이 들어가 있죠. 소설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야지만 이전의 어디에서 술월에서 이 해월로 전환이 된다. 술월은 신유술 늦가을에서 해월로 넘어오는 환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해월부터 입동이 되면서부터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3개월 동안 동절이죠. 겨울에 접어들게 됩니다. 엄동설한의 계절인 것이고요. 제가 이 해자축을 설명할 때는 남극 대륙을 연상해야지만 이해하기가 쉽다. 또는 사람이 사는 데에 가장 추운 지역을 살펴봤더니 영하 72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데서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월, 자월, 축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극한의 한기가 있는 그런 것, 그것도 중화가 되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해월, 자월, 축월에는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절실하다, 급박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화가 있어야지만 땅이 얼지 않고 물이 얼지 않고 천하가 해동되어야지만 각각의 오행의 쓰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을 축을 태어났는데 어느 일간을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윤학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사주에 뭐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때 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화, 음화보다는 양화가 있는 것이 좋겠다. 병화가, 뿌리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엄동이라 하더라도 천하를 비춰주는, 천하를 따뜻하게 해주는 태양이 뜨는 것과 같다. 이때 뭐 어떤 분들 병병병조 병화가 2개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자축월에는 병화 2개 있어도 오히려 다다익선이다. 다다익선이 된다. 물론 뿌리가 당연히 지지로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은 방향은 북방이죠. 색깔은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는데,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돼서 수가 왕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해월, 자월이 가장 12달 중에서 수기가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수가 특히나 해월, 자월, 축월에 수가 많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다라고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해자, 축월에 수가 1점, 2점, 3점 많아진다라고 해서 기온이 급속하게 떨어진다.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얼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월에서 볼 것은 지장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초기라고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중기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의 본기는 임수가 되죠. 임수. 그래서 해수는 용, 양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죠. 원래는 자수가 양이고 해수가 음이 돼서 몸체는 해수가 음이지만은 그 지장간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쓰는 것은 양어로 쓴다. 해서 용,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장간을 봤을 때 해중에 있는 무토가 있긴 하지만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는 쓰지 않는다? 격을 잡는다거나 용신을 치용할 때 해중에 있는 무토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중에 있는 간목은 격을 치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무토일간이 해월이 되는데 간목이 투출되어 있다면 간목으로서 편간, 격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월 같은 경우에는 뭘 할 수 있죠? 지지로 합을 할 때 해묘미 목국을 형성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 뭘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인해 합목도 가능하다 보니 해월이라 하더라도 인해 합목이 되거나 해묘미 목국을 짜게 되면 이때는 마치 봄의 나무처럼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고, 만약에 임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본기가 투출되는 것이죠.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수가 한 점 투출하게 되면 물론 물이 많은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당연히 보다 한기가 급속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엄동설한인 해월에 을목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자, 서두에서 을목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을목은 양목인 간목과 달리 제목으로서 쓰는 용도는 없겠고 화초와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을목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을목의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을목의 용도는 사시, 사철, 춘하, 추동을 막론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을목은 병화라고 하는 따뜻한 온기하고 개수라고 하는 적당량의 물이 필요한 것이 을목의 기본적인 사주 배합법이 되는데, 원령 자체가 해월이죠. 해월은 어떤 계절이라고 그랬습니까? 물이 왕한, 수가 왕한 그러한 수왕절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계절이 겨울이기 때문에 물이 많다라고 하는 뜻은 뭐다? 기운이 하강하기 때문에 이 물이 얼어 있고, 물이 얼게 되면 당연히 을목도 얼게 되죠. 그래서 해월의 간목도 마찬가지고 해월의 을목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병화를 얻지 못한 을목은 해월에, 물론 인동초라고 하는 그런 뭐 풀도 있겠고, 뭐 에델바이스도 뭐 얼음, 뭐 눈설야에서 이렇게 피는 꽃이라고 하는데, 이런 좀 예외적인 꽃이고요. 일반적인 을목 화초는 따뜻한 온기가 없어서는 꽃을 피울 수가 없다. 인동초도 그렇고 에델바이스 그렇고 햇볕이 없는데 꽃을 피우기는 좀 어렵겠죠. 햇볕이 없으면 콩나물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해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병화를 얻어야 되고, 당연히 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인이라든가 사라든가 오 등의 뿌리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천간에 있는 것은 지지로 뿌리가 없으면 뭐와 같다? 허상과 같다. 있는데 신기루와 같다. 신기루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착시 현상이죠. 을목이 해월일 텐데 병화만 있고 지지로 병화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허상과 같다. 겉은 그럴싸한데 내실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을목이 해월일 때는 병화가 필요하다, 딸랑 병화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간에 있는 것은 지지로 뿌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간 자체는 뭐 해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나쁘지 않지만, 해월의 화는 해월의 절지죠. 당연히 인사호 등의 병화가 뿌리를 얻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해월에 투출되지 말아야 할 것,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어저께 간목과 마찬가지로 수다 목부가 된다. 수범 목부라고도 하죠. 나무가 물에 뜨죠. 간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큰 나무이기 때문에 물이 좀 있다 하더라도 물에 뜨는 것은 뭐 그렇게 쉽지 않겠지만, 을목은 작은 화초죠. 가끔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한강변이라든가 천변에 이제 옛날에 이제 거기다 상추 같은 거 심고 꽃도 심고 많이 하는데, 뭐 그때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완전 다 휩쓸려 내려가지고 그 바로 수다 목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 임수를 제하고 더해서 병화를 별도로 또 얻게 되면은, 이 병화는 조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토를 도와주어서 임수를 제방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인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임수가 아니고 개수가 투출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개수 투출하게 되면 수다 목부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기운이 하강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해월 원령에만 해수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영하 한 5도 정도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면 영하 10도, 개수가 하나 또 있다, 영하 20도, 지지로 금이 하나 해서 금이 다시 수를 생한다, 영하 40도 툭툭툭툭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뿌리 있는 화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고, 이렇게 겨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또 좋아하는 것이죠. 경금 같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을목 입장에서 경금은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정관이죠. 정관. 저 정관이 있으니까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남편 덕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금이 하는 것이 뭐예요? 수를 생하게 되고, 이 관이 수를 생해서 나를 더 춥게 만들면은 이 관성은 나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것들도 상생 또는 상극의 입각에서 이런 걸 한번 판단해 봤을 때 통변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것이 해월이 아니라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였다라고 하면 완전히 달라지죠. 이때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개수를 용신으로 써야 되고 개수가 약하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수를 생해 줄 때는 당연히 남편 덕이 있고 좋은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화가 있는데 수가 있으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똘똘한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것이 해월이기 때문에 또 자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수가 투자하면 너무 춥죠. 아까는 4월, 5월, 미월 같은 경우는 개수가 용신이지만 해월은 개수가 기신이죠. 반대로. 근데 이때 똑같이 경금 개수를 생할 때는 4월, 5월, 미월에는 용신, 얘는 희신이지만은 해월에는 얘가 기신을 더 도와주는 얘는 더 나쁜 그러죠. 말리는 시누이보단 때리는 시어머니보단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개수가 날 춥게 하는데 그 개수를 돕는 경금이 더욱 밉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은 원체 춥기 때문에 금수가 세력을 얻기보다는 목화가 세력을 얻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할 거고요. 운도 어디로 가야 된다? 한목 향양이라고 해서 겨울에 나무는 따뜻한 봄 여름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일간은 을목, 일간이 되겠고요. 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 음목이 되겠죠. 어저께 간목은 양목이었고 오늘 을목은 음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해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몸체는 음이지만은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체음, 용양이라고 해서 얘는 양수가 되죠. 음목이 양목을 받습니다.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하는 관계, 어저께 간목과 마찬가지로 월지에 있는 해수가 일간 을목을 생하는 관계, 나를 생해준다. 나를 생해주는 생하자 인성이라고 하고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육친할 때 많이 배웁니다. 나를 낳아준 생모와 같은 것이고요. 편인은 생모는 아니고 계모, 서모, 편모 이렇게 또 쭉쭉쭉 하면서 정인은 좋은 것이고 편인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제 배우게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일간은 정인이 진짜 좋을 수 있지만은 어떤 일간은 정인보다는 편인을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은 뭐예요? 임수가 되는 것이고 편인은 개수가 되는 것인데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로 설명을 드렸죠? 대해수와 같고요. 이 임수는 왕하게 되면은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뿌리가 약한 을목 같은 경우는 왕한 임수를 보게 되면 수다 목부가 되기 때문에 정인이라 하더라도 을목은 임수보다는 우루수와 같은 개수를 좋아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실 게 정인, 정관, 정제라고 해서 정자 붙은 것이 다 좋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일간이냐에 따라서 정관이 편관보다 좋을 수 있고 반대로 편관 7살이 정관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해결해 낼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사주를 보는데 지장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이 되거나 음대 양이 되면 정인이라고 하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 또는 음대 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요거는 편인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음대 양 관계가 음양의 조화가 맞죠. 요것은 그래서 오늘은 해월의 을목이 태어나게 된 뭐다? 정인 격이 되는 것이고 해월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월은 수는 여기가 임관지가 되고 또 목은 여기가 장생처가 되니 목도 왕하고 수도 왕하다고 해서 어저께 간목할 때는 모왕 자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일간이 을목이기 때문에 해월의 본기가 뭡니까? 임수죠. 그래서 물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은 자칫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다목부 또는 수범목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을목이 물에 뜨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특히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해중에 있는 봉기 임수가 투출되어 있죠. 이거는 물이 범람해서 을목이 아무리 제 아무리 월령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부목이 될 수다. 목부, 수도 목부를 줄여서 부목이라고 이렇게 또 씁니다. 뜰부자에다 나무 목자에서 을목이 물에 떠버리면은 이거는 좋지 못하다. 그리고 해월에는 임수가 투출되는 것도 좋지 못하지만 개수 또한 투출하는 것을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을목이 부목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해월에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한겨울에 눈보라가 치는 것과 같다. 기온은 더욱더욱 하강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해월의 존신은 뭡니까? 아주 필요한 존신, 절대신보다 윤학격이 되지 않는 한은 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해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병화를 얻는 것이 좋다. 선생님, 정화는 안답니까? 물론 병화가 없을 때는 꽝 대신 닭으로 정화도 쓸 수 있지만 공력의 차이가 삽자루로 땅 파는 거하고 포크레인으로 땅 파는 거하고는 차이가 어떻다? 엄청나게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 쓰는 사람하고 해자 축월의 동절에 정화로 난방하는 사람하고 병화로 난방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어떻다? 이건 무시막지한 겁니다. 그래서 병화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단 해월의 병화가 약하니까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병화를 이렇게 생주해 준다라고 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병화가 지지로 인사 5등에 뿌리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 그러면 어디를 먼저 볼까요? 오늘은 일지를 먼저 볼까요? 일지를 보게 되면 미토를 봤습니다. 을미 일주가 되고요. 미중 정화가 있다 손치더라도 미중 정화 하나만 가지고는 조후할 수가 없다. 꺼진 불씨와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 제가 강의하는 걸 봤는데 동절에 술중 정화가 있고요. 지장간으로서. 그 다음에 위중 정화가 있는데 다른 데는 화가 전혀 없습니다. 미중 정화가 이거 술중 정화 가지고 조가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개뿔 이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 술중 정화 뭐예요? 불 꺼진 재 쌓인 불씨 있는 것과 같다. 이거 불씨 가지고 어디를 난방할 겁니까? 미중정화. 이거 가지고 어디에 천간에 투출된 병어도 아닌데, 그죠? 이거 가지고 조우가 끝났다. 이거 하나 가지고 조우가 끝났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쪽 딱 보세요. 사주를 크게 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묘목이네요. 해수네요. 미토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이때 외운 실력을 드러내죠. 해묘미 목국을 완전하게 갖추었다, 구전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월이라 하더라도 마치 인월 또는 묘월의 목처럼 목이 굉장히 세력이 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간에 개수가 있고 연간에도 개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중정화를 얘기하는 사람은 금방 얘기했죠. 술중정화, 미중정화 가지고는 조가 되지 않는다고. 이거는 화가 없다라고 봐도 그냥 과언이 아닐죠. 제가 만약에 인중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미중정화, 술중정화는 그것만 있을 때는 그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수 2개가 투출되어 있으니 목은 왕하지만 눈보라가 쳐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꽁꽁꽁 얼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시에서는 뭘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수를 얻어서 개수가 더 뿌리를 얻습니다. 단 좋은 점은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해묘미 한목하게 되면 양간을 취용한다고 해서 해중 간목이 병화를 생한다 이렇게 또 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병화가 모는 안 돼 있다, 통근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요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나쁜 사주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인성이 많을 것 같지만 해묘미 목국에서 일간 수가 왕하기 때문에 수생목하고 목생화하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을목이
이 상관이 병원에서 목화통명도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 신유대운대 묘유충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잠이 원진을 자꾸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될 바는 없겠다라는 정도 말씀드리는데, 똑같은 생시라도 병술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병자시보다 병술시를 제가 조금 안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수왕전에 개수 두 개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묘이 목국을 이루게 되면 이거 수가 의외로 그렇게 강하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미토, 술토, 건토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수를 조금 더 통제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다시 화토운을 간다라고 하면 수기가 많이 부족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병술시보다는 병자시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병자시, 병술시는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마 병자시를 보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목이 이 정화를 생한다 하더라도 천간 개수는 이 정화 정도는 날름 뗄름, 이건 보시고 뭐 뱀 앞에 뭐 개구리 이거 바로 없애져 버리죠. 그리고 충이 되게 되면은 역시나 이것도 토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무인시가 되게 되면, 자, 무토가 천간에 미에 뿌리를 둔 무토가 통출해서 수를 제하고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해묘미 목국에 무토 투출을 해서 이렇게 수를 제해버리면, 눈으로 봐서 수가 세 개라서 수가 왕할 것 같지만 의외로 이거 수가 약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근데 또 화가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운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때 크게 발전하기가 좀 더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경진시라든가 신사시 같은 경우, 신사시를 예를 들게요. 천간으로 경금, 신금, 경진시면 경금 투출할 것이고 신사시는 신금 투출할 것인데, 자, 이 신이 약할 것 같지만은 사가 뭡니까? 사는 금의 장생처가 되죠. 신금이 뿌리를 두고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수가 있어서 금생수 수생목 해가지고 통관생생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요거 신금이 을목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화초가 있는데 옆에서 면도칼 가지고 이렇게 대고 있는 것과 같다. 신경이 을목이 매우 예민해질 것이고, 여자로 태어났을 때는 뭐 일간이 왕한 운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화운 갔을 때는 을목이 조금 이 뭐라 그럴까 신금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남자로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신유 경신대운 매우 조금은 위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묘유충도 되겠고요. 신유대운 때는 다시 금이 왕이지게 되죠. 물론 수가 있기 때문에 통관상생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100% 저 7살 신금이 을목을 극하는 것을 방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고는 10년 동안 나는 것이 아니라요, 10년 중에 하루만 사고를 나도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위험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선택하게, 자신 있으면 모르겠지만 섣불리 선택하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해묘 목국에서 일간이 왕하는데 갑목이 있어서 등락해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것 같지만, 이 사주는 뭐가 문제냐?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여자로 태어났을 때 갑자기 일찍되어는 화가 오기 때문에 좀 발전이 더딜 수는 있어도 이 21살 병인 되온 이후부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뭐랄까 경신신유되어 특히나 요 묘유충 되는 경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 39 이후부터는 이제 뭐 화토운으로 가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늦죠. 그죠? 운루상으로 봤을 때는 좀 더디 발전한다. 여자 같은 뭐 크게 문제는 바는 아니고, 그래도 20년이 조금은 이제 화가 없으면, 특히나 을목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을목은 화가 있어야지만 빨리 발전하고 빨리 자기 어떤 기량을 겉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화가 없게 되면 그게 많이 더디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말씀드리면서, 참 오늘 뭐 일요일이니까 오늘 같은 날 이 병자시 진짜 제가 봤을 땐 괜찮은 생시로 보이는데 아깝긴 합니다. 그리고 새벽이기 때문에 자연뿐만이 아니고서는 목에 낳기가 좀 어려운 환경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